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국방장관이기도 했고 검찰에 가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명박이 댓글이나 사이버산의 이런 작업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빠른 시일 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세훈은 그까지 불고 있지 않잖아요. 김관진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명박이 생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그러네.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대선일 즈음 해가지고 예. 생일이 것이. 내 생일이다. 아니 이게 김관진이가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이게 너무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이버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놓고 나서 검찰이 내미는 서류들 보니까 뜨거운 모양이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사실 세상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못했던 거죠. 이명박을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예, 어제 출석했습니다. 예. 이분은 김관진 실장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인데. 예. 예, 어제도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네. 이분도 다임 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선 출마도 막 하고 막. 예,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정점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국정원에는 이렇게 다른 출신으로 와서 국정원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국정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물이 아닌 걸 깨달으면 또 입을 다 엽니다.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예.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전 대통령이고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으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 가지 더 많이 쌓아서. 다만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갈등하겠죠. 나도. 예, 같은 댓글 혐의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 다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가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일환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요. 예.
자기 거는 빠져나가고 예, 남의 건 다 줄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그 70명을 뽑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라는 이야기는 예. 대통령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뽑으라고 하면서 예.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했습니다. 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선발할 때 자기 도장에 찍혀 있는데 아이 시켜서 그랬다고. 예. 많이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입을 원하는 건 다 주실 분이다. 이분은 검찰에 원하는 건 거의 주실 분이고. 예. 네,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또 영장 실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진술이 더 자세히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예.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주실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를 어제 JTBC가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독일 도피 직전에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현금 다발을 냈는데 당시에 최순실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뭐 그 돈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갔거나 혹은 그 돈의 관리 자체를 최순실 씨가 했거나 하는 추정이야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게 그거겠죠. 9월 달 2억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한 정황이 네, 2배로 늘렸었습니다. 네, 그때. 대체 뭐냐. 아마 이런 아파트 전세금을 갑자기 내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현금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정황인 거죠. 예. 본인은 뭐 부인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는 뭐 검찰의 몫입니다만, 예. 그런 정황이 하나 나왔다. 네, 그런 정도 뉴스입니다. 예. 자, 지금 5분이 남았네요. 한 2개. 네.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혹은 3개. 이건 어떻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 증언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명박 MB가 무상급식 먹을 날이 머지 않았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추측에 정윤회가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김관진 국정농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끊임없이 제기되는 MBC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순실이가 어떤 무기와의 무기 거래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김관진의 커넥션 이 부분을 검찰이 이 부분을 최순실, 김관진 무기 거래 이 부분을 검찰이 저는 김관진을 구속시켜야 된다 봅니다. 그 안민석 의원님, 영장은 청구됐습니다 이미. 예. 제가 이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기는 좀 그렇지만요. 고발당하신 입장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법정에 쓰실 텐데. 지난번에 이영훈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그 주심판사를 맡아서 그것도 역시 제가 뉴스공장에서 그 사실을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다. 그래서 하루 만에 판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지금 누구를 지금 안민석 의원님. 주심 판사입니다. 예, 누구의 주심 판사냐면요. 예.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예.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제가 없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국가가 주는 밥을 드실 때가 다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정권이 당신을 갖다 구속시키겠다. 많잖아요. 선언하세요. 수사를 제가 해봐야죠, 왜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예. 어제도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 죽음이 어제 발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입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정모 변호사로만 알려진 국정원의 변호사. 오직하면 우리 사회가 그분의 조남자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모 변호사의 그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분의 성함이
망인의 성함이 정치호입니다. 정치호 변호사의 그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 고인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요. 국정은 댓글 수사로 인해서 국정원 원장을 구속시켰으면은 국정원 원장이 그걸 책임지는 것이지 또 더 나아가서 MB에 대해서 그 최종 종착역이 목적은 무상급식을 무료로 드리는 그 이유라면은 그렇게 바로 가서 왜 주변에 이 참 힘없고 이 정말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국정농단에 한마디로 살인 정치, 보복 정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검사나 변호사 관련자들은 자살할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 변창훈 앞에. 검사 사망 사건은 문재인 독재가 홍위병을 앞세운 대통령 정치와 이 친문 독재를 넘어서 살인 독재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이 정치 보복, 예? 오로지 보복을 위한 정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각인할 정도의 아니 국민들이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70, 80%라고 원하는 적폐청산 했다고 해서 독재라고 이게 독재입니까? 아니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독재예요. 아 좋아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그렇게 내걸고 그 내용은 사실상 보복이고 또 정치 사찰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반면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예, 어제 출석했습니다. 예. 이분은 김관진 실장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인데. 예. 예, 어제도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네. 이분도 다임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선 출마도 막 하고 막. 예,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본인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국방장관이기도 했고 검찰에 가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명박이 댓글이나 사이버산의 이런 작업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빠른 시일 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세훈은 그까지 불고 있지 않잖아요. 김관진이 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명박이 생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그러네.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대선일 즈음 해가지고 예. 생일이 것이. 내 생일이다. 아니 이게 김관진이가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이게 너무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이버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놓고 나서 검찰이 내미는 서류들 보니까 뜨거워한 모양이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사실 세상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못했던 거죠. 이명박을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점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국정원에는 이렇게 다른 출신으로 와서 국정원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국정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물이 아닌 걸 깨달으면 또 입을 다 엽니다.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예.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전 대통령이고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으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 가지 더 많이 쌓아서. 다만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갈등하겠죠. 나도 같은 댓글